이제 보세요. 저기 보시면 그 수열 우리가 수열했잖아요, 그죠? 네, 수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A1, A2, A3, A4 뭐 이런 쭉 써가지고 뭐 우리가 AN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우리가 SN이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단원에 다룰 거는 수열을 AN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쓰는 겁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정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쓰면 이 마지막의 값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A100, A1000, A1000 계속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간다. 그럼 얘가 결국은 어느 값으로 갑니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계속 가면 100분의 1, 또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계속 가면 혹시 아는 학생 없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y는 x분의 1에 요 y는 x분의 1 요 그래프를 자 x가 1일 때 y가 1이었습니다. 그죠? 2일 때는 2분의 1 여기 있죠? 3일 때 그럼 여기 3분의 1 있죠? 그럼 여기 4일 때 4분의 1 있죠? 그럼 계속 간다라는 것은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갑니까? 땅바닥. 땅바닥. 그러니까 y 값을 기준으로 생각. y 값을 기준으로. 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결국 여기 있는 값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거? 0. 그죠? 그러니까 0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을 계속해서 볼 때 어느 값으로 가는지를 찾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방금 얘기한 요런 이제 x분의 1, 즉 n분의 1이죠. 일반항으로 따지면 n분의 1인 건데 그 여기 책에 이제 보시면 자 지금 주어진 일반항이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 돼 있죠. 맞나요? 요게 제가 요번 책 말고 작년까지 나왔던 책으로 제가 뽑은 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를 이제 함수 그래프로 그려봐야 되니까 y는 x분의 x 플러스 1로 해놓고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서 여기 점근선이 그려지죠. 점근선. 여기 점근선이 얼마입니까 이거? 0. 뭐요? 0이라고요? 아니, 4분의 5. 이거는 y 점근선이죠. y 점근선. y 점근선은 그때 제가 유리함수 할 때 요 앞에 개수, 그죠? x는 개수. 그럼 1분의 1이니까 1. 그렇죠. 1이죠. 1. 그러니까 얘는 y는 1이라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하면 가면 어디로 간다고? 1을 향해서 간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줬습니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마이너스 1의 n승. 그럼 n1이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여기 찍힙니다. 그죠? 2면 2분의 1 여기 찍히고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x축을 기준으로 이 간격이 뭐예요? 점점 좁아지죠. 네, 좁아지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호를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기호는 LIM이라고 씁니다. LIM. 요거를 이제 리미트라고 읽어요. 리미트라 읽고 요 밑에다가 n은 화살표 그으시고 여기다가 8을 옆으로 쓴 요게 이제 무한대 표시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요걸 읽을 때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AN 해서 요 값이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방금 이제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0이나 1이나 이런 식으로 숫자로 가는 경우 요거는 C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근데 이제 꼭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1일 때는 1, 2일 때는 3, 3일 때는 5, 4일 때는 7 일반항이 2n-1이라고 한다라면 값은 계속 커집니다. 그죠? 그럼 얘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y값도 무한히 커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반대로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4, 3일 때는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럼 얘가 계속 커질수록 y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값의 종류를 따지면 어떤 숫자로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 극한이 수렴을 합니까? 아니면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발산하는 경우는 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렴하는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넘겨보세요. 수렴이 뭐지? 자, 책 넘겨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 이제 얘가 수렴을 합니까? 아니면 또는 수렴하면 극한값이 얼마냐? 아니면 또 발산을 합니까? 이런 걸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n분의 1이네. n분의 1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n분의 1은 아까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0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식이 뭐냐면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극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한은 여기 표시한 값 있죠. 요 무한대.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무한대분의 1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요 하나의 형태를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뭔 형태냐면 분모는 무한대고 분자는 상수가 올 때 우리는 이거를 0으로 계산합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n 플러스 1인가요? 자,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것도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n에다가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넣어보시면 무한대 플러스 1이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한대는 엄청 큰 거야.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1을 하나 더해봤자 어차피 얘는 뭐라고? 무한대라고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 즉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1억이다. 그럼 이 1억이라는 수도 무한대 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숫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된 거는 대부분 뭐다?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여기다 무한대 넣어줍니다. n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이제 요 2라는 놈하고 1이라는 놈은 무한대에 비하면 엄청 작은 놈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뭐 생소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극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 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극한의 개념 이런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요 무한대분의 C 요거가 0이다라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한번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요거는 우리가 위에다 얘기를 안 한 형태인데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뭐죠? n-1승인가요? n-1승 곱하기 3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여기 n에다가 무한대를 넣습니다. 그죠? 무한대를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에 무한대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인데 자, 요 앞에 놈을 잘 보시면 지수에 무한대가 있어요. 그러면 무한대에서 1을 빼도 어차피 얘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마이너스 곱해야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무한대 승인데 그러면 마이너스를 계속 곱한다고 숫자가 계속 커지느냐 아니면 또는 작아지느냐. 그렇죠? 작았다 커졌다 하는데 그 작았다 커졌다 하는 게 계속 똑같은 수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진동도 무한대의 일종입니다. 근데 진동이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기 어디 있지? 여기처럼 얘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되 이 폭이 뭐야? 좁아지잖아요. 그럼 이건 진동 아니에요.
그 가운데로 수렴하는 거고,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찍고 같은 폭을 계속해서 찍어야 돼요. 같은 폭을.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진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이건 또 진동인데 진동도 하나의 발산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방금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는 요식, 요런 식들이 진동의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극한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극한 방금 얘기했잖아요. n은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죠. n이 뭐야? 항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계속 값을 구해보면 얘가 무한히 보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극한 값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산하는 건 그냥 발산한다 하면 되죠. 없죠. 극한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발산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지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있었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여기서 n 플러스 1은 그냥 플러스 무한대. 그죠? 요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밑에 확인책이 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